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4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결혼 생활하는 게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저와 아들은 불행한 길만 걷게 될 것 같아 되려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될 테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 같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삶 속에 한 남자가 다가왔고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듯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람과 한평생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전개로 흘러갔고 그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최대의 실수로 손꼽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가족들 전부 초대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시간 좀 비워놔. 당신은 잘 알지?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대해서 회사 둘러보고 점심 식사 간단하게 한 다음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날이잖아. 쓰잘머리 없이 그런 날은 왜 있는 거야? 한두 번 했으면 됐지. 매년 하는 것도 얼마나 지겨운데?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얼굴들인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꼭 찾아가야 하는 거야. 안 가면 안 돼. 우리야 지겹겠지만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다르잖아. 가족들이 어떤 근무 환경인지 궁금하겠지. 그날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너는 아비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저번에도 빠지지 않았어? 웬만하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봐. 애비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작년에도 너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꽤 있었어. 참석해봤자 잔소리밖에 더 들어요. 죄다 높으신 분들밖에 없어서 분위기 맞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너라도 참석해야지. 어차피 너는 시간 남아 돌잖아.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애 데리고 점심이나 먹고 가라. 아, 겸사겸사 너희 안 써둔 얼굴 보고 가면 되겠네.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신다며? 오래 취업하셨다며?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체력이 되시는 거야? 정말 대단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생각조차 하지 못할 텐데. 시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시부는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의 입김 때문에 그런지 젊은 나이에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일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매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원래 인연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남편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관심에 연인 사이에서 결혼까지 허락받아 살고 있었지만 집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결혼 허락해준 이유는 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때 묻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런 점들 때문에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자는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머리 좋고 좋은 직업 가진 여자일수록 자기 남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 특징들이 있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들이라며 되려 그런 부류의 사람보다 평범한 여자를 더 원하셨어요. 하지만 집안의 재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런 건 금세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가정에 충실했고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군말하지 않고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회사에서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 또한 참석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가진 게 많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막 부려먹으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았어요. 뭐 하나 시키는 데에도 시모는 몸에 배어있는 건지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어조로 사람을 무시하며 지시를 내렸고, 그걸 듣고 있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른이 하는 말 토달면 문제거리가 생길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왔는데 선을 넘는 것 같은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안 써더니 구내 식당에서 일하면 내 이미지가 솔직히 별로 좋진 않단 말이야. 너도 잘 생각해봐라. 임원 집안인데 며느리도 별 볼 일 없어. 거기에다가 안서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면 회사 사람들끼리 점심 먹는데 아는 척이라도 한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니? 당연히 눈치껏 행동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임원들끼리 식사하는 동안 주방에서 쥐 죽은 듯이 나오지 말라고 꼭 전해주렴.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당연히 엄마가 주방에서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쥐 죽은 듯이 나오지 말라뇨. 저희 엄마도 비록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식사 준비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아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죄인가요? 이 문제는 며느리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다른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니 내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안서돈의 행동이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 시부모님의 말에 너무 서운했어요. 저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고 남편을 툭툭 치며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원했지만 자기 아버지 입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지 되려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잘못된 점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남편 또한 저희 가족 입장보다 자기 집안의 이미지를 우선시 두고 있었고 이 문제로 냉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아버님이 일하고 계시는 회사에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고 시모와 약속을 잡은 뒤 같이 회사에 들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참석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다니며 회사를 구경하고 있는데 시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시모를 알아보는 사람이 꽤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모와 상당히 친해 보였어요. 친근하게 다가가 먼저 말을 붙이면서 어찌나 아부를 떨던지 보고 있으면 제가 다 불편해질 정도로 시선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 며느리도 데려온 거야? 아, 맞다. 자기 아들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오늘 가족 전부 모이겠네. 우리 아들이 워낙 바빠서 오늘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네. 웬만하면 시간 빼서 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 그쪽 며느라기는 전공이 뭔가?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육아 때문에 잠시 휴직하고 있는 건가? 전공은 무슨?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냥 보잘것없어. 저기 카페 있지? 거기에서 일하다가 우리 아들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시켰다니까. 마음 같아선 비슷한 조건의 여자와 만나길 바랬는데 자기가 좋다는 거 어쩌겠어. 사람 마음 내 멋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근데 나도 며느리 들였지만 명문대 나와서 그런지 지잘난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절대 지지 않고 시엠이 이겨먹으려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뭐만 하면 가르쳐 들려고 하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차라리 덜 배우고 착한 여자가 며느리감으로는 훨씬 좋아요. 자식만 순풍순풍 잘 낳고 집안일만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기들 하고 싶은 말들을 서슴없이 뱉었고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시부가 때마침 모두가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오셨고 다른 임직원 가족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회사를 구경한 뒤 이런저런 대화 후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희 말고도 주말에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게 한쪽으로 자리가 마련되었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음식을 배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엄마가 한쪽에서 튀김류를 맡았고 밝게 웃으며 식판 위에 음식을 올려놔 주셨어요. 줄 서 있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셨고 제 차례가 다가오자 엄마는 저에게 음식을 올려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식사가 끝이 나고 짧게 대화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엄마가 많은 직원들의 음식을 담당해주는 일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른 지인분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회식을 저보다 늦게 받았고 시모가 올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시모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음식을 올려주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말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전달 못 받았나? 회사 내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어떤 관계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음식 올려주면 되는 거지. 굳이 말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래서 식당에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 저희 집안 망신 줄 일이 있으세요? 저와 말을 섞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하러 오신 거지. 사돈지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남도 아닌데 인사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쾌하시면 제가 만든 음식도 불쾌하시겠네요. 어떻게 인사 한 번 했다고 집안 망신이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사돈 이미지를 더 깎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말 붙이지도 않을 테니 가서 식사하세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들고 있던 식판을 갑자기 엄마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렸고 순식간에 식당의 분위기는 시모와 엄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엄마 머리 위로 음식물을 부어버린 모습을 보시곤 손가락질하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모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지인분들도 시모를 따라 저희 엄마를 깔보면서 웃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모를 향해 소리치려 하는 순간 엄마는 자리를 급하게 피해 주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배꼽 잡고 웃고 있었던 시모가 자리를 피한 엄마를 보곤 급하게 뒤따라가기 시작했고 저도 두 분을 말리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두 분이 정색을 하시며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문제는 제 엄마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모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모가 문제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며 사과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너 제정신이니?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쥐 죽은 듯이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어? 이 나이 먹고 내가 이런 모습을 꼭 보였어야 하니? 사람이 눈치껏 행동해야지.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야?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지금 저희랑 다른 게 뭔데요? 먹고 싸고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동등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집안 좋다고 해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모자라 보이세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들의 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정말 실망이네요. 저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잘못됐다고 가르치려 들었다며 주방에 있는 식기들을 집어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자 주변 사람들이 주방으로 들어와 말리기 시작했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전화했는데 들려오는 벨소리가 주방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다가가 천천히 부식창고 같은 곳에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고 주방에서 저희를 말리고 있던 분들 또한 경악을 하며 충격적인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는 주방 일을 하고 계시던 다른 여성분과 한 공간에 같이 있었고 얼굴 여기저기에 립스틱 자국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배식을 하고 있는 동안 시부는 주방에 들어가 의문의 여성과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고 시모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은 조용히 주방에서 밖으로 나갔고 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지 엄청 놀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네요. 시모는 천천히 입을 열어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자 시부는 아무 말 없이 뒤에 숨어있던 여성분을 먼저 밖으로 보냈고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 저는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 그 감정은 더 이상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것 같아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못돼도 그렇지. 배우자가 지금 식당에 있는데 당신은 주방에서 다른 여자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당신 아버님도 그렇더구만.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 책임지라고.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내 이미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잖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이제서야 전화를 받는 거야? 도대체 어디야? 나 지금 식당인데 여기 큰일 났어. 아버님이 어머님 말고 다른 여자와 부식 창고에 있었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식당으로 와줘. 안 그럼 정말 난리가 난다고.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돼. 그런 거 제일 혐오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겠지. 지금 갈 테니까 어떻게든 말려봐. 남편도 엄청나게 놀랐는지 급하게 저희가 있는 식당으로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두 분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게 중간에서 중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니 저보고 뒤로 빠져 있으라며 머리와 얼굴에 묻은 음식물들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손이 필요했고 머리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과 더러워진 옷들을 닦아주며 시부모의 긴장되는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 사이 남편이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왔고 비틀거리는 시모를 부추기며 시부에게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자 시부는 솔직하게 얘기하며 집안이 많이 힘들어 잠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잠깐 호감을 보인 것뿐이라고 조심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놀기 좋아서 재력으로 휘두른 거 아니냐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시부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자며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중요시 생각했던 시모가 식당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고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듯 했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떨기 시작하자 다급하게 119에 전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떨리는 손으로 시모를 바라보며 119에 전화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모두가 정신없는 사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묵묵히 식당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저에게 주었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들것에 실려가면서 떨어뜨린 것 같아 주머니에 넣었고, 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남편을 따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급격하게 올라버린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이 오게 되었다며 혈종으로 뽑아내는 수술을 시행할 거지만 뇌압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아도 예후가 좋지 못할 수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대화하는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 부식창고에 있었던 여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려면 모르게 하시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제 어쩔 거냐고요? 어머니 안 깨어나면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니? 그냥 점심시간에 잠시 식당에 들렀으니 얼굴 한번 보려고 들어간 거지. 원래 이런 식으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주방에 아무도 없다고 하길래 잠시 들어간 것 뿐이었어. 그런데 너희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올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단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구나. 모두 내 잘못이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상당히 슬퍼 보였고, 시모의 수술 시간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시부에게 듣게 된 바람 피운 여자가 다급하게 걸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난리를 치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러워졌고, 잠시 뒤 바람난 여자의 따님 되시는 분인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둘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자기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며 남편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숨만 나왔고, 불난 집 더 이상 구경하고 싶지 않아 머리 좀 식힐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주머니에 있던 시모의 핸드폰이 만져졌고, 폰을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자와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돈을 결제해줘야 하는 날인데 입금을 시켜주지 않았다며 서둘러 잔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문자였고, 다른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니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자들이 대부분이라 뭔가 싶어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엄청난 사실들이 숨겨져 있던 사진이었고, 믿을 수 없어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들을 전부 확인하게 되었어요. 시모의 핸드폰 속에 다름 아닌 시부와 그 여자의 바람난 사진이 아닌 남편과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송이 되었던 사진 한 장은 시모가 왜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쓰러지게 된 건지 알 수 있었고, 도저히 시부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옆에 시부와 바람난 여자가 있었고, 병원으로 바람난 여자와 함께 따라온 딸이 한 가족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우연히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목격한 이후 심부름꾼을 시켜 의뢰를 했던 거였고, 그렇게 뒷조사를 하던 도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차마 저에게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방문한 당일 마지막 사진 한 장이 전송된 장면에 사진 속에 남편과 바람난 딸의 엄마가 시부와 부식창고에서 나온 걸 확인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뒤늦게야 알게 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구고 말았고,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다시 주워 남편과 시부가 있는 곳에 다시 가보니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 건 바람난 여자와 시부뿐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도중 비상계단이 보여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예상한 대로 둘이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걸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랑 몰래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어?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나도 전혀 몰랐어. 아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제 어떡할 거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이를 밝힐 수도 없는 거잖아. 제정신이야? 당연히 안 되지. 어머니 깨어나는 순간 난리 날 거라고. 한동안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당신도 봤지? 와이프도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야.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식당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아. 당분간 우리 만나는 것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우리까지 걸리게 되면 끝장이야.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 급하게 가지 말자.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템포 쉬고 천천히 해결하자. 어차피 어머니가 한 행동 때문에 와이프와 이혼하는 것도 그걸로 문제 삼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남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래. 오늘 그쪽은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좋겠네. 우리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할 게 많을 것 같으니 먼저 들어가 봐.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야? 미리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어머니 쓰러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있었어. 상의를 이런 음침한 곳에서 단둘이 딱 달라붙어 조용히 대화하나 봐. 그리고 그 문제는 아버님 옆에 달라붙어 있는 저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이 여자랑 알고 지내는 사이야?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여자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 일단 어머니 몸 상태가 먼저니까 나가서 다시 대화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해야 하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진짜 끝까지 거짓말을 치는구나.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저 여자 임신했다며? 당신 아이 가졌다면서? 식당에서 일어난 일들 걸고 넘어지며 나와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전부 설명했으면서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해?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 그동안 나 몰래 저 여자와 만나고 있던 사진들이 전부 들어있던 어머님 핸드폰이야.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우연히 보셔서 뒷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어떻게 보는 눈도 똑같고 하는 행동까지 똑같냐?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날렸고 모든 게 들통나자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부의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려보니 시모는 결국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네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안 좋아지자 남편은 모든 게 두려웠는지 그 여자와 함께 저를 피해 도망쳤고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이혼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핸드폰에 있던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시모가 왜 쓰러졌는지 알 수 있었던 마지막 사진 한 장에 시부 또한 충격을 받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게 시부와 남편이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는 시모가 세상을 떠나고 오열을 하고 있었지만 곁을 지켜주던 바람난 여자에게 몸을 기대었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건 남편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가 가던 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들렸고 저와의 인연을 앞으로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통보로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려고 눈물을 훔치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
받아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급하게 도망치던 도중 모든 걸 서두르다가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해 급하게 차를 틀어버린 순간 정면으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다 급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손을 쓸 수도 없었다는 소식을 이혼 서류 작성 도중 접하게 되었네요. 시부에게 남편과 바람난 여자의 딸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뒤 장례를 진행하라며 전화를 끊었고 작성 중이던 이혼 서류를 분쇄기에 집어넣은 뒤 주민센터로 찾아가 사망신고서를 작성했네요. 결국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남편은 자신의 죗값을 톡톡히 치렀고 순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시부 또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소식도 접하지 못했고 시부와 바람 피운 여자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국 정신병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만 접할 수 있었네요. 바람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정을 깨트리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에 따른 처벌을 어떻게든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홀로 남겨진 아들이 불쌍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뭘 보고 배우겠나요? 집안 좋고 잘나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이 바닥이면 실패한 인생이나 다름없는 것 같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생길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가정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